이 다운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임팩트 순간의 그 스피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다운스윙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어드레스 때 길을 잘 닦았어요. 그리고 백스윙 때 차가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낼 수 있게 이제 기름을 막 왕창 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운스윙 때 미친 듯이 악셀을 밟을 건데 임팩트 순간의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자, 뭐냐면 이 헤드를 드라이버 쳤을 때 너 당겨 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던져야 돼. 너 좀 더 던져. 슬라이스 잡고 나잖아. 너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하지. 땡겨. 야, 더 땡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던지는 게 답인데 던지기는 곧 닿는 거다. 닿아야지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스윙이 대칭이 나와야 돼요. 스윙가. 그러면은 닫았어요. 그러면 오른쪽이 대칭이 되려면 열려야겠죠. 임팩트로 다가갈 땐 열려 있어야 되고 임팩트 맞고 나선 닫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요. 자, 여기서 더 스피드를 내려면 계속 헤드가 열려져 있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순간적으로 닫아줘야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닫으려고 하는 동작에 의해서 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공을 치는데 이런 식으로 친다고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공을 쳤어요, 여러분. 아, 난 공은 똑바로 가. 아, 나 공은 똑바로 가는데 거리가 안 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면은 야, 너 좀 더 끌고 내려와. 너 좀 더 끌고 내려와. 이럴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자, 뭐냐면 헤드가 이미 공이 맞기 전부터 스퀘어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더 던지고 싶어도 던질 게 없어요. 마치 저희가 원반을 던질 때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어야지 던질 게 있잖아요. 이 스냅으로 던질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왼손등이 이렇게 꺾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원반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꺾여 있어. 이 상태에서 던지는 생각해 봐요. 이거는 원반을 쭉 멀리 보내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무슨 여기다 뭐 이렇게 동전 던지기 하듯이 던지는 꼴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다운스윙을 했을 때 이 채가 내려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운스윙 얘기 드리기 전에 지금 임팩트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헤드가 계속 열려져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끌고 내려와 줘야 얘를 순간적으로 헤드를 닫으려고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더 나갈 수 있고 더 스피드가 나서 거리가 나갈 수 있다. 요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운스윙 때 끌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끌고 내려오는 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생각하시는 끌고 내려오는 거랑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끌고 내려오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저는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끌고 내려오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끌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끌고 내려오려고 하면 다 죽어요.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걸 어떻게 헤드를 닫아서 스퀘어를 맞춰? 저걸 어떻게 닫아서 대칭을 만들어? 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그동안 더 거리를 내기 위해서 더 헤드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내려오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냐면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돼요. 손목이 꺾인 상태로 손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드라이버를 칠 때는 이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리를 더 보내기 위해서 헤드를 더 많이 연 상태로 유지해서 얘를 순간적으로 닫아서 거리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끌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칠 때 끌고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 손이 헤드보다 앞서려고 하면은 안 돼요. 헤드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드라이버도 끌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다운스윙 했을 때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첫 번째, 캐스팅. 두 번째, 롤링. 이 순서로 얘기하자면 캐스팅이 먼저 되기 전에 롤링이 되면 엎어치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거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갔어요. 캐스팅이 되기 전에, 캐스팅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윗손목. 그립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에 가까운 손목이 펴지는 동작을 캐스팅이에요. 캐스팅이 되고 나서 롤링이 되면은 와, 길이 하나도 꼬불꼬불 거리지 않아.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너무 매끄럽고 너무 말끔하게 싹 언제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캐스팅이 아직 안 됐어. 내 손목이 꺾여 있어요. 롤링을 해요. 이 길이잖아요. 이게 맞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롤링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다운스윙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캐스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롤링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공식으로 그냥 주입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캐스팅이 됐을 때 그러면 캐스팅 되면은 막 스쿠핑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힘을 써보세요. 더 내려갈 수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더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죠? 더 못 내려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캐스팅이 됐어요. 롤링이 되기 전까지는 손보다 채가 앞설 수가 없어요. 캐스팅이 됐을 때는 걸려요. 여기서 더 헤드가 손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캐스팅을 해줘도 괜찮고, 캐스팅을 얼른 다 끝내놓은 후에 롤링을 할 준비를 해줘야 하는 건데, 저희가 이 롤링을 하기 위해서는 더 헤드가 열린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캐스팅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거예요. 캐스팅에만 집중을 해주면 절대 롤링이 되지 않고선 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롤링이 되지 않는 한, 캐스팅이 탁 되고 나서는 롤링이 안 되니까 내가 헤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에 최대한 끌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너 거리가 더 많이 나가려면 끌고 내려와야 돼. 아니면 내가 공을 치면서 조금만 더 끌고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끌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공 이렇게 맞출 거예요? 우리가 더스틴 존슨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존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롤링을 하지 않고 캐스팅에만 집중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 아까 계시더라고요. 뭐 레슨 보고서 슬라이스를 고치긴 했는데 혹이 나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고 다 끌고 와서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끌고 내려와서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끌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하다 보니까 끌려 내려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운스윙 시작할 때부터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손목을 끌고 내려오려고 노력을 해도 여기서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려. 암만 끌고 내려오려고 해도 이렇게 풀려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임팩트 직전까지 와서 캐스팅을 하려고 노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딱 답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보편적으로는 이 딱 중간 지점, 하프 지점에서 캐스팅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기는 합니다. 채를 최대로 끌고 내려오는 느낌으로. 과감하게 클럽 헤드를 롤링을 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채를 가져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칠 수 있는 준비 동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캐스팅. 끌고 내려오는 거, 드라이버 끌고 내려오는 거는 바로 롤링을 하지 않고 캐스팅을 과감하게 해준 상태에서 헤드가 열린 상태로 갖고 오는 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스피드가 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헤드가 이제 열렸다가 닫혀야 돼요. 더 스피드를 내려면 더 오랫동안 헤드가 공에 접근했을 때, 가까이 접근했을 때도 헤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헤드를 닫아주게 되면 더 빠른 스피드로 인해서 거리가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헤드가 더 많이 열린 상태로 공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 롤링을 내가 하지 않고 오로지 캐스팅만 하려고 해주게 되면 헤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딱 제가 보여드리는 계속 이 동작을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른발에 체중이 있고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밑에 있고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밑에 있고, 손목을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제 헤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치려고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치려고 했다고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오른팔 밑에 두고 펴버리세요. 오른팔 밑에 두고 펴버려. 돌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 펴버리세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레슨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끌고 내려온다라는 의미를 아이언처럼 끌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이버는 아이언처럼 찍어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낮게 가서 올려 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각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큰 원을 그리면서 헤드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그것도 열린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임팩트와 롤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링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본능적으로 이 헤드를 닫을 수밖에 없는 그 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헤드가 이렇게 열린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공이 오른쪽으로 갈까봐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닫는 거예요. 너무 내가 공을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오는 습관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손이 높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드라이버를 칠 때 잡아당기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손의 높이가 높은데 잡아당기는 사람은 저는 사실 진짜로 너무 죄송한데 거의 못 봤어요. 여기서 요 틀 안에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맨날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임팩트 순간, 임팩트 이후 롤링에서 자꾸 스윙이, 이 전환이 매끄럽지 않고, 이 동작이 매끄럽지 않고 한번 끊기거나 한번 막히거나 자꾸 힘이 들어가서 막 치고 나서 더 그립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손의 높이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운스윙 할 때 무조건 헤드를 닫을 수 있어야 돼요. 닫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으면 열립니다. 오른팔이 왼팔보다 위로 올라오면 닫힐 수밖에 없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팔이 항상 밑에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닫는 걸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 도움이 될 건데, 자, 오른팔을 왼팔보다 인위적으로 밑에다 둔 상태에서 이 왼손은 이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줘서 얘를 어떻게든 헤드를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손도 보면은 이 앞쪽에서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앞쪽에서. 왜냐하면 이 내 손을 그냥 이렇게 돌린다고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안 되고요. 이 헤드를 닫는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닫는다고. 내 손을 돌리는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헤드를 닫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내면서 닫아야 돼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아이언 같은 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 몸의 회전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헤드를 빨리 보내면서 닫아야 돼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앞쪽에서, 손도 앞쪽에서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검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른손 엄지, 검지에 힘을 써서, 왼손 세 손가락이랑 오른손 엄지, 검지에 힘을 써서 헤드를 빨리 보내주면서, 캐스팅 있죠, 캐스팅 하려면 오른손 엄지, 검지 힘 되게 중요해요. 캐스팅 해주면서 엄지, 검지가 닿는 거예요. 보내면서 닫으려고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팔은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에서 왼손 이 세 손가락과 오른손 엄지, 검지로 인위적으로 닫아주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막힘없이 매끄럽게 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에서 왼손 세 손가락과 오른손 엄지, 검지로 헤드를 보낸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오지 않고 팔이 쭉 뻗어지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고 손에 힘을 써주는 거죠. 뭔가의 기준을 두고서, 기준을 둔다라는 거는 막 손목을 고정하고 손목을 쓰지 않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 이 손은 자유롭게 써줘야 돼요. 계속 헤드를 닫으려고 노력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손을 써주셔야 되고, 오른팔이 밑에다 두는 것은 헤드가 계속 열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레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요거를 좀 총 정리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윙 때, 끌고 내려올 때 당연히 끌고 내려오는 이유는 저희가 헤드를 더 많이 닫기 위해서,
헤드를 더 많이 연 상태로 만들어서 공에 접근을 하는 게 이 끌고 내려오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끌고 내려올 때 이렇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보통은 많이 끌고 내려오세요. 왜냐면은 아이언 다운브로처럼 내려와서 끌어서 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큰 원을 그리면서 먼저 캐스팅이 돼 주면서 롤링을 하지 않아서 헤드가 열린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때 이 끌고 내려오는 동작을 많이 하고 싶다면 롤링을 하지 않고 캐스팅만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공이 다 롤링을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게 되면은 닫았을 때 엎어 치는 동작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공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찍어 쳐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어퍼볼로 쳐야 되는데 다운볼로 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 이 드라이버를 쳤을 때 끌고 내려오는 느낌은 바로 롤링을 하지 않은 캐스팅을 해주는 느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임팩트 때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팔로우 스루 때 이루어지는 이 롤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헤드가 닫혀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엄청나게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공에 접근을 하게 되면 너무 열려있네 하고 닫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인위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끌고 내려와서 공을 쳤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서 하시면 좋은 건데 팔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팔을 쓰는 방법 말고는 사실 없어요. 몸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몸은 이 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들어질 뿐인 거고 팔을 많이 쓰려고 해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왼팔보다 밑에다 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해주는데 롤링 때 왼손 세 손가락과 이 오른손 엄지 검지에 힘을 줘서 헤드를 이렇게 닿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닿는 게 아니고 헤드를 보내주면서 헤드를 빨리 보내주면서 닫을 수 있도록 엄지 검지에 힘을 써서 오른팔은 밑에다 두고 계속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공을 칠 수 있는 이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4탄에서 최종적으로 그 느낌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아마 4탄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쇼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들께 이제 꼬시듯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4탄 내용 들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가 어쩌면 정말 엄청 쉬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드라이버 칠 때의 느낌을 그냥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 드릴 거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야, 이거는 진짜로 그동안 드라이버를 내가 너무 어렵게 쳤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편도 꼭 기대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